사람은 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관계를 끝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어긋날 수 있는 관계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아이를 위해 한 말이야.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 하지만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자식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부모의 노력보다 말투이고 사정보다 한 문장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존감과 선택, 인간관계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이미 잊어버린 말을 자식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되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꼭 혼내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소리를 지른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일상적인 말이었기에 더 오래 남는다. 부모는 그저 현실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에게 그 말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문장이 된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시선이 어긋나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말들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부모가 악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대는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도 다르다. 부모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말이 자식에게는 평생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개 이미 관계가 많이 식은 뒤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식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훈육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리는지, 왜 어떤 말은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그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자식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관계의 입장에서 말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했을까?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1장, 부모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 그 출발점에는 대부분 악의가 없다. 그 말의 뿌리는 사랑이고 걱정이며 두려움이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다칠까봐, 자기 인생을 망칠까봐 부모는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은 가만히 두면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부모는 말로 개입한다. 조언이라는 형태로, 통제라는 방식으로. 부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식의 삶을 하나의 과정처럼 바라본다. 잘 되기까지의 경로에서 벗어나면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이때 부모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문장이 떠오른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막아야 한다. 이 확신은 부모를 침착하게 만들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든다. 아이의 말을 들을 여지를 지워버릴 만큼. 그래서 부모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 문장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화를 닫는 말이다.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아이의 감정은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 된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과민함이 되고 힘들다는 호소는 이해 부족이 된다. 부모는 이미 사랑이라는 정답을 쥐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은 점점 통제의 형태를 띈다.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방향을 정해주고 과정을 기다리기보다 결과를 재촉한다. 부모는 아이를 지켜보는 존재에서 관리하는 존재로 천천히 이동한다. 언제 틀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불안은 언제나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부모가 이 말들을 대부분 차분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성적인 부모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대개 이렇게 조용하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럴듯하고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정당해 보인다. 부모는 자신의 두려움을 아이의 문제로 번역한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부족함이 되고 부모의 경험은 아이의 한계가 된다.
이때의 아이의 삶은 아직 살아보지도 못한 미래에 의해 미리 평가받는다. 너는 이럴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원래 약하잖아. 이 말들은 아이에 대한 판단이기보다 부모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고백에 가깝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랑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다. 두려움을 견디는 방법을 몰라서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믿기보다 말을 선택하고 기다리기보다 개입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언어가 조용히 시작된다. 제2장,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어의 공통점.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 말들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존재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단정한다. 그래서 그 말은 상황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 남는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과 너는 원래 그러니야 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행동에 대한 지적이지만 후자는 존재 전체를 하나의 성격으로 고정시킨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이다.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존재는 부정당하는 순간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 가운데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말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진다. 너는 원래 느려. 넌 항상 그래. 너네도 안 되는 애잖아. 이 말들은 훈육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이를 하나의 틀에 가두는 선언에 가깝다. 비교는 또 하나의 강력한 언어 폭력이다. 누구는 벌써 이렇게 하는데 형은 안 그런데 왜 너만 그래? 비교는 동기를 주는 말처럼 포장되지만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너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 사랑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보다 나아야 한다는 조건.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계산이 시작된다. 지금의 나는 인정받을 수 없다. 더 잘해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아이밖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언어는 사랑을 조건으로 거는 말이다. 이 정도도 못하면 실망이다. 이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말 잘 들으면 좋아해 줄게. 이 말들은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서 더 깊이 박힌다. 아이에게 사랑은 안정이 아니라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보상처럼 느껴진다. 이런 언어가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된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참는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관계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란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의 본질은 하나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대에 맞춰 평가한다는 것. 그 말이 아무리 차분하고 논리적이어도 그 안에 존중이 빠져 있다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간다. 아이에게 가장 오래 남는 말은 크게 소리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된 규정의 문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부모와의 거리를 조금씩 넓혀간다. 제3장, 자식의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모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릴 때 아이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반항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격한 저항이나 분노보다 앞서 아주 조용한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그 감정은 포기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눈치를 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말은 바뀌지 않겠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선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 깨달음이 반복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싸우는 대신 접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대답이 줄어든다. 부모는 그 변화를 보며 안도한다. 이제 좀 철이 들었구나.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이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아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억울함을 말해도 돌아오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평가였기 때문이다. 속상함을 말해도 위로보다 충고가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배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덜 아프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아이의 내면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부모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존재로 바뀐다. 사랑은 대화가 아니라 성과가 되고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관리가 된다.
말다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평온이 아니다. 긴장이다. 괜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감각, 괜히 진짜 마음을 드러내면 상처받을 것 같다는 예감. 이 긴장은 아이를 빠르게 어른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다. 아이들은 이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에게 향하게 한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조용히 달아간다. 부모의 말이 존재를 규정할수록 아이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를 잃는다.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먼저 말하게 되고 느끼는 것보다 평가받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마음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겉으로는 착하고 무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무난함은 안정이 아니라 방어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줄여버린 결과다. 이렇게 마음이 다친 아이는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역할만 수행한다.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그 관계에는 따뜻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남는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하루를 흔들 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 시기의 언어는 훈육이 아니라 기억이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살아갈지를 조용히 결정해 나간다. 제사장,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말. 부모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의외로 격한 말다툼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게 반복된 몇 가지 문장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들은 훈육처럼 들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충고처럼 포장되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관계를 끊는 신호로 작동한다. 이제부터 말하는 세 가지는 아이의 성격을 고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무너뜨리는 언어들이다. 첫 번째,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다. 너는 왜 항상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이 말의 문제는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금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전체를 규정해버린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고치려는 시도보다 포기를 먼저 배운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존재라면 애써 설명할 이유도 다시 시도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비교로 가치를 정하는 말이다. 누구는 안 그런데 너는 왜 이래? 너보다 잘하는 애들은 다 그렇게 안 해. 비교는 동기를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존엄을 깎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비교당하는 순간 아이는 지금의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문제는 비교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은 성적, 내일은 성격, 그 다음은 태도와 선택까지. 삶 전체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한 위치에서 자기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랑을 조건으로 거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엄마는 실망이다. 이러면 아빠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게 관계를 무너뜨린다. 사랑이 행동에 따라 유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한다. 진짜 감정은 숨기고 부모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관계가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때 아이가 배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아이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모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느끼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기억으로 남는다. 그래서 관계는 서서히 식는다. 갑자기 폭발하지도 않고 크게 다투지도 않는다. 다만 마음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간다. 아이와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장면이 아니다. 말이 줄고 속 이야기가 사라지고 필요한 말만 남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이런 말들이 있었다. 제오장,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태만 바꿔서 삶 속에 남는다. 부모의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그 말이 만든 감정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어른이 된 아이의 선택과 태도를 조용히 지배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인 자녀다. 겉으로 보면 큰 갈등은 없다. 연락도 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춘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도 공유하지 않는다. 이 거리는 미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기대하지 않기 위해 만든 안전한 간격이다. 어릴 때 말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이 침묵을 가장 편한 선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모습은 감정 표현을 점점 포기한 사람이다. 기쁘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스스로에게 먼저 검열한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 정도로 기뻐해도 되나? 어릴 때부터 감정이 평가받고 비교되고 조건으로 다뤄졌던 사람일수록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을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항상 한 발 물러선 상태로 사람을 대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평온하지만 차갑다. 싸우지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다. 서로의 안부는 묻지만 마음의 안부는 묻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외부에서 보면 문제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는다.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감각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향은 부모와의 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조정하고 미움받을까봐 할 말을 삼키고 관계가 멀어질 기미가 보이면 먼저 마음을 접는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과거에 배운 하나의 믿음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제든 부정될 수 있다는 감각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이들은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려 애쓴다. 부모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 시절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이해와 회복은 다른 문제다. 마음이 다친 채 자란 사람은 이해하면서도 거리를 둔다. 그래서 어떤 성인 자녀는 말한다. 부모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 그 말 속에는 원망보다 오랜 체념이 담겨 있다. 관계가 이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그 말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제6장, 이미 말해버렸다면 관계는 끝난 걸까? 많은 부모가 이 지점에서 두려워한다. 이미 그런 말을 해버렸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린 걸까? 이 질문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만 답할 필요는 없다. 관계는 한 문장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문장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관계를 다시 잇는 데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사과가 아니다. 정교한 말솜씨도 아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다. 아이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 않으며 변명으로 덮지 않는 태도. 그땐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말 대신 그 말이 너를 힘들게 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자세다. 많은 부모가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권위가 무너질까 봐서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다. 자기 마음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다. 부모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지켜볼 뿐이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행동이다. 한 번의 사과로 오랜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후의 대화에서 아이의 감정을 먼저 묻고 판단보다 경청을 선택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보려는 태도가 반복된다면 닫혀있던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쉴 공간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부모도 불편해질 수 있다.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통증이다. 존중은 언제나 통제보다 어렵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부모도 인간이고 완벽할 수 없다. 모든 말을 되돌릴 수는 없고 모든 상처를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진다. 관계는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다듬는 것도 아니다.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존중하려는 선택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말은 걱정에서 나오고 두려움에서 나오며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말이 관계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그 말이 남긴 감각은 오래 남는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은 훈육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조언이 아니라 낙인이 된다. 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이유는 대개 큰 사건이 아니다. 작은 말들이 쌓인 결과다. 존재를 규정하는 말, 비교로 가치를 재는 말, 사랑을 조건으로 거는 말. 이 말들은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통제한다고 깊어지지도 않는다.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만 사람은 마음을 연다. 자식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지나간 말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설명보다 경청을, 평가보다 이해를, 통제보다 존중을 택하는 선택. 그 선택은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는 만든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통제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하나의 사람이고 하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 말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막 건네려던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계는 언제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또 말 한마디에서 멀어진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삶에 오래 남는 생각을 정성껏 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